마왕 등장. 오늘은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에 나오는 주인공 성진우가 귀멸의 칼날 세간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성진우 같은 경우는 한국 웹툰의 대표적 먼치킨 캐릭 중 한 명인데 일본 애니로 제작이 된 쾌거를 누리게 되었죠. 아무래도 완결 기준 성진우는 너무 넘사벽으로 강하다 보니 현재 한참 방영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준 막 S급 헌터의 강함을 가졌을 때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원작의 설정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고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병든 엄마와 고등학생인 여동생 진아를 부양하기 위해 헌터로 활동하고 있던 성진우에게는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어떤 미스테리한 던전에 들어갔다 나온 뒤 계속해서 자신을 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게임 같은 시스템과 함께하게 되었고, 원칙적으로는 한 번 각성하면 더 강해질 수 없는 헌터의 세계관에서 혼자서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오늘도 진우는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얻기 위해 레벨업 할 수 있는 던전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스템에 의해 긴급 퀘스트 창이 열리게 되었고, 그 퀘스트를 이수하면 꽤나 높은 능력치를 준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자 어떤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 된 진우는 지금까지 들어갔던 던전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곳은 던전이라기보단 마치 이 세계 같은 느낌. 그리고 퀘스트 창에는 이곳에서 태초의 오니 무잔을 사냥하라 라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냥 그 오니를 찾아서 죽이기만 하면 끝인 건가 라는 생각에 큰 길 쪽으로 나가봤는데 순간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던전 같은 경우라면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고 자신을 공격하는 몬스터들만 득실득실거리며 던전 규모가 그렇게까지 넓지 않아서 던전 보스까지 도달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은 일반인들이 득실득실한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옆나라 일본이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옷차림새나 건물들을 보아하니 과거의 일본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퀘스트는 어떤 정보들을 모아 태초의 오니 무자한테까지 닿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꽤나 장기적인 퀘스트라는 걸 알았는데, 진우가 퀘스트 창에서 제공받은 특이사항에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하나씩이 있었죠. 좋은 소식은 배경은 일본이지만 의사소통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곳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자신이 하는 말을 이쪽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다는 거였고, 나쁜 소식은 자신의 원래 세계에서 부하로 만들어놨던 여러 몬스터들을 이곳에는 불러올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성진우의 직업은 네크로맨서로 그림자 병사들을 거느리며 자신이 죽인 몬스터들을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 있었는데, 여차하면 수백 마리의 병사들을 풀어 태초의 오니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게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죠. 진우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헤쳐나가야 하는 건가 싶어 일단 몸소 정보를 찾아 나서게 되었는데, 정보에 빠삭할 것 같은 상인들에게 다가가 오니에 대해서 물었지만 다 큰 어른이 그런 걸 믿느냐며 오니는 어린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괴담일 뿐이라며 웃어 넘겼기에 아무래도 오니를 찾는 게 그리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오니가 되어버린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비살대원이 된 탄지로는 임무를 위해 아사쿠사 거리에 왔다가 태초의 오니인 무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무잔이 시민 한 명을 오니로 만드는 바람에 그를 놓치고 말았죠. 다행히 타마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탄지로는 자신을 도와준 오니 타마요를 만나기 위해 타마요의 아지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네즈코가 아직 인간을 잡아먹지 않았으며 그런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고, 타마요는 네즈코를 유심히 보더니 그녀는 무잔의 저주를 스스로 벗어난 특이 케이스인 것 같다고 했죠. 그리 타마요는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잔의 피에 가까운 12개월의 오니들의 피를 채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깥에서는 무잔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쳐들어왔고 그들을 향해 색실공을 마구 날렸죠. 탄지로는 야하바에 의해 궤도가 자꾸 바뀌는 색실공에 맥을 못 추고 있었고, 타마요와 네이코를 향해 색실공이 날아갔는데 그녀들은 그 공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색실공이 전부 다 베어져 버렸고 네지코의 앞에는 성진우가 유유히 모습을 드러냈죠. 타마요는 진우를 보고서 깜짝 놀라며 당신은 누구냐고 전혀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아까 전 성진우는 탄지로의 나무 가방 쪽에서 인간과 다른 기운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 가방에 들어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는 온이라는 걸 알았는데, 꽤나 신중한 편인 그는 다른 시민들과 다르게 칼을 차고 있는 인간의 가방 속에 오니가 있다는 걸 수상하게 여기고 은신으로 몸을 숨긴 뒤 탄지로를 계속 주시했었죠. 그러다가 탄지로가 타마요의 아지트에 들어가게 되자 몰래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탄지로가 오니인 타마요와 하는 대화를 듣고선 이 세계에는
태초의 오니인 무잔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오니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지로는 네지코의 오빠로 그가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받고 진우 역시 여동생인 진아가 있었기에 만약 자신의 여동생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자신은 어떻게 했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임무에는 태초의 오니인 무잔을 사냥하라는 것만 나와 있었고 모든 오니를 죽이라는 말은 없었기에 그녀를 죽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습격을 받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스사마루는 이 녀석은 또 뭐냐고 성진우에게 공을 던졌는데 그는 빠르게 그 공을 피한 뒤 자신이 가진 단검으로 스사마루를 베어버렸죠. 그때 야하바가 화살표 혈기술을 시전해 성진우의 몸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성진우는 근력만으로 가볍게 그 혈기술을 풀어버렸고 야하바에게도 다가가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진우가 가지고 있던 단검은 일륜도가 아니었기에 곧이어 스사마루의 야하바가 재생했고 탄지로는 성진우에게 오니들은 일륜도로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진우는 오니의 재생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기에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순식간에 수백 조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오니는 아무리 재생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형급이 아니고선 몸이 수많은 조각으로 나누어지면 재생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에 사실상 해가 뜰 때까지 원상 복구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였죠. 그러자 스사마루는 인간 중에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이가 있다는 것에 놀라며 제발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그런 스사마루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그림자 추출을 지원해봤지만 역시 그들은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던지라 그림자 추출이 되지 않았고 탄지로에게 방금 전 일륜도로 베어야 한다고 했느냐고 묻자 탄지로는 주섬주섬 자신의 일륜도를 빌려줬죠. 그의 진우가 일륜도를 들고 쓱쓱 야하바와 스사마루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들의 몸은 타들어가듯이 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일어나라 라고 하며 손을 뻗자 재가 되어 사라지던 그들의 몸이 다시 재생되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사마루와 야하바는 곧바로 진우를 향해 무릎을 꿇었고 타마요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진우가 네지코를 쓱 바라보자 탄지로는 네지코의 앞을 지키며 이 아이는 나쁜 오니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진우는 이미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나 역시 무자이란 녀석을 사냥해야 하는데 혼자서 그 녀석을 찾아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네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싸늘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정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며 그 제안을 승낙했고 타마요 역시 지금까지의 판도를 바꿀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에 자신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며 협력하겠다고 했죠. 그 뒤 성진우와 탄지로는 12개월의 오니들을 찾아다녔고 탄지로는 성진우와 함께 다니며 그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원래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학비와 아픈 엄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헌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다고 했고 탄지로는 자신 역시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러면서 탄지로는 어느 날 숯을 팔고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전부 죽어 있었고 네지코는 오니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진우는 정말 참혹한 과거라며 만약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결코 멘탈이 버틸 수 없었을 거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장구 저택에 도착하게 되었고 진우는 그 안에서 오니가 튀어나오자 곧바로 마법을 시전해 제압을 했지만 역시나 완전히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가 없었고 탄지로의 물의 호흡으로 그 오니의 목을 베어내자 그제서야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 있었죠. 그의 진우는 앞으로의 싸움에서는 일륜도가 필요하다는 거 알았고 탄지로에게 그 방법을 물어보니 피살대 선별 시험에 통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딱히 어떤 조직에 들어가 묶이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게 싫어 고민을 했는데 탄지로는 피살대원이 되어도 딱히 제약은 없다고 말했고 확실히 오니와 함께 다니는 걸 봐서는 제약이 없어 보였기에 이 임무가 끝나면 선별시험에 참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 뒤 그들은 그곳에 gat혀있는 아이들을 구출한 뒤 그곳에 있는 터줏대감인 전 하연류 쿄오가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쿄오가이를 발견하자마자 뛰어들어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쿄오가이가 장구를 두드려 방을 바꿔버리는 바람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후에 날아오는 장벽들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의 진우는 야하바와 스사마루를 소환했고 이곳에서도 자신의 패시브가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스사마루와 야하바는 곧바로 혈기술을 이용해 쿄오가이와 싸웠는데 원래 그들의 체급으로는 쿄오가이를 이기지 못하는 게 맞았지만 그림자 병사가 되는 순간 성진우의 마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오히려 둘의 힘은 쿄오가이를 능가했죠. 쿄오가이는 그에 당황하며 방을 바꾸면서 도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성진우가 어느새 뒤로 다가와 있었고 탄지로에게 빌린 일륜도로
쿄우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성진우는 은신 스킬을 쓴 뒤 쿄우가의 옆으로 가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던 것. 쿄우가의 몸이 재가 되어가자 성진우는 그림자 추출을 해 쿄우가이를 병사로 만들어버렸죠. 그 뒤 성진우는 탄지로의 도움으로 귀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고, 선별시험장에 있는 오니들을 전부 죽여버리면 되는 건가 싶어 자신의 병사인 쿄우가이, 야하바, 스사마루, 그리고 그동안 잡은 오니들을 소환해 풀어놨는데, 자꾸만 시험자들이 그 그림자 병사들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그들을 소환 해제시키고 직접 뛰어다니며 오니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뻔하게 합격이었고, 이후 성진우는 일륜도 제작을 단검 형태로 주문해 받았는데, 이 일륜도는 확실히 자신이 원래 쓰던 무기들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 알았고, 일륜도는 오니를 마무리 지을 때만 사용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죠. 그 뒤 성진우는 탄지로와 다시 합류해 그 다음 목적지인 나타구모산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나타구모산에는 수많은 거미 오니들이 진을 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귀살대원들이 함정에 빠져 사망한 상태. 탄지로는 곳곳에 오니들의 냄새가 풍겨온다며 긴장했고, 진우는 자신의 병사 오니들을 꺼낸 뒤 탐색을 시켰죠. 하지만 진우가 거둔 오니들은 확실히 체급이 약했기에 거미 일가의 네임드 오니들을 상대하기에는 벅찼는데, 진우는 자신의 오니 병사가 밀리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곳으로 출격해 그 오니들을 단숨에 베어버리며 그 오니들을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타구모산을 장악해 거미 일가를 꾸리고 있던 하요노 루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슨 병고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이곳에 침입한 겁대가리를 상실한 이들을 죽이기 위해 몸서 나섰죠. 그때 두 명의 검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한 검사가 루이를 발견하고 뛰어들어오자 곧바로 거미줄 혈기술을 날려 몸을 큐브 스테이크처럼 썰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라타는 저 오니는 압도적인 강함을 가지고 있다며 당장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에 뒤로 반스런을 했죠. 그런데 무라타의 테러에는 여러 거미 오니들이 있었고, 무라타는 그동안 운 좋게 많은 곳에서 살아남았지만 이번만큼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니들은 무라타를 무시하고서 그냥 스쳐 지나갔고, 무라타는 에? 뭐지? 라며 당황했죠. 루이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왜 저 검사를 놔주는 거냐고 당장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거미 오니들은 전투 태세를 갖추더니 오히려 루이를 향해 마구 공격을 했습니다. 루이는 설마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냐며 그들을 공격했고, 루이의 체급은 다른 오니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며 혈기술 자체가 광범위 공격인지라 혼자서 그 오니들을 제압했죠. 하지만 오니의 특성상 재생을 하기에 완전히 죽일 수가 없었고, 멀리서 쿄우가의 참격, 스사마루 야바의 색실공 공격 등이 날아와 귀찮게 했습니다. 루이는 그에 당황하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그 순간 진우가 은신을 풀고 루이의 뒤쪽으로 다가왔고, 12개월은 강하다고 들었는데 던전에서 만난 괴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했죠. 루이는 순간 싸늘한 살기를 느끼며 진우를 공격했지만, 진우는 곧바로 단검을 휘둘러 그 거미줄을 베어내고 루이의 목까지 베어버렸습니다. 루이는 그 동작을 전혀 눈으로 쫓을 수도 없었고, 이게 귀살대 죽급의 실력인가 싶었죠. 그 뒤 진우는 그림자 추출을 시연해 루이를 병사로 만들었고, 일단 그래도 지금까지 거미 오니들을 통솔해왔다는 점이 있으니 거미 일가의 오니들을 하나의 분대로 만들고 루이를 분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탄지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진우는 탄지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빠르게 이동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충주 코초 시노부와 수주 도미오카 기우는 나타구모산에 강력한 오니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그곳으로 간 귀살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에 오르게 되었죠. 시노부는 이미 여러 곳에서 독에 중독된 귀살대원들을 받고 그 귀살대원들을 해독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들을 중독시킨 거미 오니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리의 오니를 발견하고 곧바로 뛰어가 그 오니를 공격했는데, 확실히 그 오니의 움직임은 일반 오니들과 다르게 재빨랐죠. 시노부는 긴장하며 벌레의 호흡으로 그 오니의 몸에 살상력 높은 독을 꽂아 넣었는데, 그 오니는 마치 그 독에 내성이 있다는 듯이 쓰러지지 않고 버텨버렸습니다. 그때 기후 역시 합세해 물의 호흡으로 그 오니의 목을 베어냈지만, 그 오니는 목이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생했죠. 기후와 시노부는 설마 목의 약점을 극복한 오니가 나온 거냐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근처에 있던 탄지로가 누군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달려와 그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노부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오니인 네지코였고, 시노부는 네지코를 향해 곧바로 벌레 호흡을 시연해 공격했죠. 탄지로는 그의 내 동생을 공격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지만, 탄지로의 현재 움직임으로는 주의 검사인 시노부의 빠른 움직임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까 그 오니가 뛰어와 네지코 대신 시노부의 공격을 맞았죠. 시노부는 뭔가 그 오니가 네지코를 지키려고 한다는 걸 간파하고 네지코를 우선적으로 노려야겠다고 판단을 하며 다시 한번 빠르게 벌레 호흡을 시연했는데, 그 순간 진우가 나타나 시노부의 칼끝을 손가락으로 잡아 막았습니다. 사실 방금 전 시노부와 기우가 만난 오니는
이미 진우가 그림자를 추출해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 놓은 오니였기에 일륜도의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진우는 혹시 몰라 그 오니에게 탄지로와 네지코를 지키라고 명령을 해놨었기에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시노부는 자신의 칼을 손가락만으로 막아낸 진우를 보고서 당황했고, 기우는 기촉도 없이 이곳까지 다가왔다는 것에 역시나 경계를 했죠. 진우는 일단 우린 같은 귀살대이니 서로 얼굴 붉히며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갑자기 진우의 뒤쪽으로 아까 전 만들어놨던 하유노 루이와 거미 일가의 오니들이 몰려왔기에 시노부와 기우는 너를 절대로 시용할 수 없다며 더더욱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귀살대 까마귀가 탄지로 남매와 성진우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정보를 알렸고, 시노부는 계속해서 진우를 예의주시하며 옆에서 따라갔는데, 어쩐지 진우에게서는 오니 사냥꾼들이 항상 풍기는 오니의 피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았기에 기분이 오묘해졌죠. 그렇게 귀살대 본부에 가게 된 진우와 탄지로. 하지만 진우와 탄지로가 오니와 함께 다닌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주들은 탄지로와 진우를 곧바로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했고, 오니를 사냥해야 할 귀살대 검사가 오니와 함께 다니는 것은 규율 위반이라며 오니들은 즉결 처형하고 진우와 탄지로는 규율에 따라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죠. 진우는 역시 귀살대 검사들 앞에서 그림자 병사를 꺼내는 건 너무 성급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귀살대 주들은 그런데 분명 진우가 수많은 오니들을 데리고 왔다고 들었는데 어째서 여자 오니 한 마리밖에 없는 거냐고 물었고, 진우는 내 병사들을 보고 싶은 거냐며 그 자리에서 그림자 병사들을 잔뜩 소환해줬습니다. 그러자 귀살대 주들은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고, 진우는 다시 소환 해제에 모드를 집어넣었죠. 그 믿을 수 없는 현상에 주들은 아무래도 진우가 오니가 틀림없다며 그를 둘러싸야 공격을 하려고 했고, 진우는 나는 인간이며 잡은 오니를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귀살대 주들은 귀살대 검사가 오니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세상의 모든 오니들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그들에게 인간의 힘은 오니들보다 약하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며 정색을 하면서 힘으로 포승줄을 풀어버렸죠. 진우는 예전 최약체 헌터로 활동하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고, 강해지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떠올랐기에 그저 이렇게 꽉 막힌 생각을 하는 이들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포승줄을 풀어버린 걸 보자 귀살대 최고의 전력 교메이가 빠르게 뛰어와 진우를 제압하기 위해 그의 어깨를 붙잡았는데, 진우는 그런 교메이의 팔을 완력으로 쉽게 뿌리쳐냈고, 그 모습에 모든 주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오니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내미가 네지코가 들어있는 나무 가방을 낚아채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분명 찔렀다고 생각한 순간 자신의 손에서 나무 가방이 사라져 있었고, 저 멀리를 보니 진우가 그 나무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죠. 진우는 주들이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임무를 진행해야 하나 싶어 싸늘한 살기를 보냈고, 주들은 순간 그 살기의 온몸이 공포에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살대 당주가 나와 모두들 그만하라고 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미래에 대한 감이 좋기 때문에 진우를 보고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탄지로와 진우가 오니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귀살대의 목적은 무잔을 죽이는 것이니만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했죠. 몇몇 주들은 여전히 당주의 조치에 불만이 있긴 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당주는 진우를 따로 불러 주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화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여러 주들이 오니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일화들을 귀뜸해줬습니다. 진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고, 확실히 이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세계보다 가혹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 뒤 진우는 무한열차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후 탄지로와 함께 그곳으로 파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염주 랭곡 효조를 만나게 되었고, 효조로는 진우와 탄지로를 보고서 같은 귀살대원이 되었으니 힘차게 이번 임무를 끝내보자며 호탕하게 말했죠. 그때 그곳에 있던 하연이 렘무가 영무원을 시켜 승객 모두를 잠재우려는 수작을 부렸고, 승객들이 잠이 들자 무의식의 핵을 파괴하기 위해 엠무의 사주를 받은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우가 지금 뭐하는 거냐고 그들을 째려봤고,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잠에 들지 않은 거냐며 깜짝 놀랐죠. 진우는 패시브 스킬로 상태 이상 면역이 있었기에 엠무의 혈기술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 진우는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서 오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진우는 빠른 기동력으로 열차를 뒤져본 뒤 열차 지붕까지 올라가 엠무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진우를 보고서 곧바로 혈기술을 시연했지만 그 어떤 효과도 없었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진우는 엠무가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스피드로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네지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피를 채취한 뒤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오니를 죽이고 그림자 병사로 만들게 된다면
그들의 피는 더 이상 오니의 피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 뒤 진우는 엠무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기 위해 이런 나라를 지어냈는데 어째선지 그림자 추출이 되지 않았고 엠무의 시체는 열차로 스며들어 도망가고 있었기에 이미 열차와 융합을 해놓은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엠무는 열차 내부에 온갖 촉수들을 끄집어내 승객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탄지로와 쿄조로에게 걸린 혈기술이 풀려 그들이 최대한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죠. 하지만 쿄조로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 넓은 범위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암담해졌는데 그 순간 하야노 루이가 거미줄 혈기술을 이용해 승객들을 위협하는 촉수를 베어버렸고 저 뒤쪽에서는 스사마루가 색시공을 던져 촉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승객들이 위험한 상황을 알자 곧바로 그림자 병사들을 꺼냈던 것. 쿄조로는 그런 오니 병사들을 보고서 너네들도 우리와 뜻이 맞는다면 훌륭한 기살대나 다름없다며 호탕하게 뛰어들어 엠무의 촉수를 계속해서 베어냈죠. 진우는 여유롭게 병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걸 지켜보다가 아빠 거미 오니가 엠무의 약점을 발견했다는 걸 알고서 그대로 열차의 맨 앞칸으로 가 인륜 단검을 휘둘러 열차째로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힘 조절을 잘못해 열차가 그 충격으로 뒤집어져 승객들이 크게 다칠 뻔했지만 루이가 곳곳에 거미줄들을 깔아 쿠션을 만들어 다친 승객이 하나도 없게끔 조치를 했죠. 그렇게 엠무를 대체한 뒤 진우는 그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상현사 마카자가 등장해 탄지로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를 지키던 쿄가이가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아카자의 체급은 그림자 병사가 된 쿄가이보다도 훨씬 강했기에 그대로 쿄가이를 박살내버렸고 그때 아카자의 귀기를 느낀 쿄조로가 뛰어들어 아카자를 상대했고 아카자는 재밌는 녀석이 있다며 쿄조로에게 너처럼 강한 자는 꼭 오니로 만들고 싶다며 오니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쿄조로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하고 아카자와 치열하게 싸웠지만 싸움이 지속될수록 쿄조로의 몸에 상처만 남게 되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다시 한번 쿄조로에게 오니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는 어떤 싸늘한 살기를 느끼고서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아카자가 있던 자리에 진우가 은신을 풀고 모습을 드러냈고 생각보다 감이 좋은 녀석인가 보네 라며 흥미로워했죠. 진우는 쿄가이가 박살나는 걸 깨닫고 곧바로 이 싸움터에 돌아왔는데 쿄조로가 먼저 싸우고 있었기에 그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다가 은신으로 다가가 아카자를 처치하려고 했지만 아카자는 파괴살 나침이라는 상대의 투기를 읽는 스킬을 쓴 상태라 은신 상태에 진우의 투기를 읽고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진우는 아카자를 보면서 너 혹시 내 그림자 병사가 되지 않을래? 라고 아까 전 아카자가 쿄조로에게 했던 제안을 따라했고 아카자는 자신이 제안받는 입장이 되자 왜 쿄조로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던 건지 알겠다며 곧바로 진우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주먹의 궤도는 진우의 눈에 전부 다 읽혔기에 여유롭게 슥슥 다 피해버렸죠. 진우는 그 뒤 다시 은신 스킬을 써 사라진 뒤 아카자의 뒤쪽을 노렸는데 아카자는 이번에도 투기를 읽어 반응을 했습니다. 그의 진우는 아카자가 뭔가 은신을 알아차리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아카자는 네 녀석의 공격은 내게 통하지 않는다고 여유를 부렸죠. 그러자 진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아카자는 진우의 방향을 읽기 위해 투기를 포착해 피하려고 했는데 뭔가 위화감이 들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목은 이미 진우의 일륜도에 의해 베어져 버린 상태. 아무리 아카자가 방향을 읽었다고 한들 진우의 움직임은 압도적으로 빨랐기에 그러거나 말거나 가서 목을 베어버렸던 거였죠. 그 뒤 진우는 아카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은 뒤 네가 아까 그림자 병사가 되는 걸 거부했지만 나는 널 그림자 병사로 써야겠다며 그림자 추출을 시전했고 아카자는 그림자 병사로 다시 부활하게 되며 일어났습니다. 쿄조로는 진우가 그림자 병사를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없었기에 여전히 경계를 했는데 아카자는 곧바로 진우를 향해 무릎을 꿇고서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진우는 뭔가 아카자에게서 다른 오니들과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아카자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 상현급부터는 독립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카자에게 무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아카자는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이제서야 모든 것이 다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진우 일행은 그런 아카자의 행동을 보고 살짝 당황했는데 아카자는 무잔의 지배가 풀리게 되자 인간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떠오르게 되었고 자신의 인간 시절 아빠에 대한 일화 그리고 케이주와 코유키에 대한 이야기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인간들에 대한 원망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해주게 되었죠. 진우 일행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누구도 오니가 되어 인간들을 죽여왔던 아카자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하지만 우린 무잔을 없애야 하며 나는 인간인데 인간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카자는
당신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나의 새로운 군주시라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따르겠다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진우와 표주로 일행이 하연일 엠무와 상현삼 아카자를 퇴치했다는 소식은 귀살대를 흥분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병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죠. 귀살대 주들은 지금껏 상현의 온이와 마주쳐본 적이 없었기에 상현의 강함에 대해 많이 궁금했고, 혹시 아카자를 꺼내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진우는 아카자를 소환했고, 아카자가 늠름한 포스와 귀기를 뿜으며 등장하자 사네미는 내가 먼저 상현의 온이를 만났더라면 내 손에 전부 다 죽었을 거라고 했죠. 아카자는 그런 사네미를 보고서 피식 웃었고, 사네미는 방금 내 말을 듣고 웃은 거냐며 분노했는데, 아카자는 진우에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귀살대 검사들은 아무리 주급이라고 해도 상현의 온이를 만나면 위험할 것이고, 상현 이의 온이를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진우에게 저 자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진우는 지금의 주들의 실력으로는 상현의 온이들과 싸우면 죽게 될 거라고 전하자 사네미는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보자며 곧바로 칼을 빼들었죠. 진우는 그의 패배를 겪어보는 것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아카자에게 명령해 사네미를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사네미는 귀살대에서 전투력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강자였기에 표주로와 진우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면 자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아카자를 향해 바람의 호흡으로 덤벼들었죠. 하지만 아카자는 그런 사네미를 상대로 여유롭게 싸웠고, 특히나 누구보다 강한 투기를 내비치는 사네미는 아카자에게 전부 읽혔습니다. 그리고 아카자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됨으로써 이전보다 더 강해진 상태, 사네미를 상대로 치명적인 공격을 하진 않았지만 적당히 실력 차이를 보여주자 사네미는 이런 녀석을 생포해왔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사네미 역시 재능과 의지가 뛰어난 검사 아카자와 싸우면서 점점 더 실력이 발전하는 게 눈에 보였고,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림자 병사들을 이용해 귀살대원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 세계에 있는 귀살대원들은 모두 오니에 대한 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 자신 혼자서 모든 오니를 제압해버린다면 이들의 한을 제대로 풀어줄 수 없기에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 어느 정도의 한을 풀 수 있게끔 해주려고 했죠. 그래서 검사들의 수준에 맞춰 오니들을 이용해 실전처럼 훈련을 시켰고, 주들과 탄지로는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큰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보를 얻기 위해 유곽에 잠입해 있던 우주이 탱게는 아이들이 행방불명되었고, 탱게는 그곳을 조사하기 위해 나서게 되었는데, 진우는 그림자 병사를 늘리기 위해 함께 가게 되었죠. 탱게는 이곳의 온이는 쉽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 유녀나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가야만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진우는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체육이 남자라 여장을 못하고 옆에 따라온 탄지로라도 여장을 시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에 그럴 필요가 있겠냐며 그림자 병사들을 이용해 찾으면 될 거라고 했죠. 탱게는 이곳에는 오니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많다 보니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만, 진우는 다 생각이 있다며 그림자 병사로 하연일 엠무를 소환했습니다. 엠무는 의심이 가는 유곽 세 군데에 수면 혈기술을 시전해 뿌렸고, 그 안에 있는 유녀들과 손님들은 모두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유곽이란 곳은 술이 함께 있는 곳이라 인간들이 잠에 빠진다고 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오니가 인간으로 변장해 있다면 분명 혈기술에 다른 반응을 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엠무에 의해 모두가 잠든 유곽에 잠입해 조사를 시작했는데, 탄지로는 자신이 들어간 유곽에서 유일하게 잠들지 않은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오일 아닌 와라비임에, 그녀의 정체는 상현육 다키였고, 갑자기 혈기술이 유곽을 덮어버리는 바람에 어디 건방지게 어떤 오니가 자신의 구역에서 깝치는 건지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던 참이었죠. 다키는 탄지로가 귀살대 검사라는 걸 알고서 곧바로 공격을 했는데, 탄지로는 무한열차 이후 아카자와의 수련을 통해 꽤나 강해진 상태, 다키와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고 반격을 했고, 다키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며 전력을 내어 탄지로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탄지로가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의 위기를 느낀 네즈코가 뛰어와 다키를 발로 차버렸죠. 다키는 오니가 자신을 공격했다는 것에 이곳의 모든 인간들을 잠재운 오니가 네즈코라고 생각하며 네즈코를 공격했는데, 네즈코는 아카자의 조언으로 혈기술 폭혈을 익힌 상태였고, 그 폭혈로 다키를 태워버리며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키는 이런 꼬맹이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에 점점 열이 받았고, 탄지로와 네즈코를 보고선 둘이 남매라는 걸 알아 자신도 오빠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다키 자체는 상현6이라고 하기에 그렇게 강한 오니는 아니었지만, 사실 상현6의 진짜 실력은 오빠인 규타로와 함께 싸우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주들은 규타로의 기습 공격에 당해 죽음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게 규타로는 다키의 그림자 속에 숨어 탄지로의 뒤를 노렸는데, 규타로의 낫에는 강한 독이 들어있어서 스치기만 해도 몸에 마비가 오는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규타로의 기습을 반항하지 못했고, 규타로의 낫이 탄지로의 목까지
다가갔는데 그 순간 진우가 탄지로의 뒤에 뿅 나타나 단검으로 그 낯을 막아버렸습니다. 규타로는 분명 이곳에는 탄지로와 네지코만 있었는데 언제 나타난 거지라며 당황했는데 사실 진우는 아까 전에 탄지로가 다키와 싸우고 얼마 안 있어서 이곳에 도착했고 은신 상태로 탄지로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진우는 자신도 암살 스킬을 자주 쓰는 타입이다 보니 규타로의 암살 스킬을 쉽게 알아차렸었습니다. 규타로는 진우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엄청 열받아하며 그 얼굴을 갈갈기 그어주겠다며 덤벼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진우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고 규타로는 주변을 둘러보며 긴장을 했지만 뒤쪽에서 진우가 나타나 단검으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규타로는 자신이 전혀 반응하지도 못했다는 것에 이대로 있다간 다키까지 잡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고 다키에게 다급하게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고 소리치자 다키는 황급히 그 자리에서 도망가기 시작했죠. 진우는 일단 다키는 내버려두고 규타로의 목을 베었다 보니 피를 채취한 뒤 그림자 추출을 시전했는데 어째선지 규타로가 그림자 병사가 되지 않자 다키와 규타로의 관계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때 다키는 이미 멀리까지 도망친 상황. 다키가 죽지 않으면 규타로도 죽지 않기에 이대로 쭉 도망가면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키를 추격하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주이 텐겐. 텐겐은 귀달대 최속의 스피드라고 불리우는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며 소리의 호흡으로 빠르게 뛰어갔는데 텐겐이 다키에게 닿기 전 이미 진우가 규타로가 있던 곳에서 순식간에 달려와 텐겐을 앞지른 뒤 다키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텐겐은 자신의 스피드를 여유롭게 따라잡아버린 진우를 보고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진우는 이후 다키와 규타로를 그림자 병사로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었죠. 그 뒤 진우는 규타로와 다키를 이용해 귀살대를 강화시키는 걸 계속했고 귀살대 당주는 그런 진우의 활약은 이미 주가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성과와 귀살대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줬기에 그를 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주에게 붙이는 이명은 그가 사용하는 호흡의 이름을 따는데 진우는 그림자처럼 빠르게 오니를 암살하며 자신의 그림자에서 오니들을 소환하기에 한자인 그림자 영자를 붙여 영주로 임명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림자 군주 아니 그림자 영주가 된 진우는 퀘스트 목록에 주가 된 기념으로 주는 특별 퀘스트 창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세부 내용을 보니 귀살대 여자주의 고민을 해소해주기 라는 목록이 있었죠. 진우는 일단 이것을 완수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자 주인 미치르야 시노부를 만나기 위해 그녀들의 행방을 물었는데 마침 그 둘은 대장장이 마을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진우 역시 대장장이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자 곧바로 미치리를 만날 수 있었는데 미치리는 굉장히 명랑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다 보니 진우와도 거리감 없이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반면에 충주 신호부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굉장히 다정해 보이지만 가식적인 미소라는 것이 느껴졌고 이전에 나타고모산에서 살짝 트러블이 있었던 만큼 어쩐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대장장이 마을에 와서도 그녀는 사무적인 인사만 하고서 자신의 볼일을 보러 가버렸기에 미치리의 고민을 해결해 이 서브 퀘스트를 완수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진우는 마침 온천욕을 하고 나온 미치리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먹어대고 있는 미치리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자 미치리는 감동을 받아 눈에서 하트 뿅뿅 빔이 나오게 되었죠. 진우는 미치리에게 혹시 개인적인 고민 같은 거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미치리는 내일 밥은 무엇을 먹을지 같은 고민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진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고민 같은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한참 동안을 머뭇거리다가 사실 자신은 귀살대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강한 남자를 찾아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어린 시절부터 유독 힘이 강해 남자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래서 귀살대에 있는 강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자 오랫동안 감춰왔던 고민이라고 했죠. 진우는 그 고민을 듣자마자 뭔가 잘못 걸린 느낌을 받았고 너보다 강한 듬직한 남자라면 교메이 씨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미치리는 교메이 씨는 승려라서 결혼을 안 하실 거라고 했고 진우는 당황하며 그럼 기우 씨는 어떠냐고 물었죠. 그러자 미치리는 기우 씨는 자신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고 했고 진우는 그럼 우주이 씨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미치리는 그분은 아내가 3명이나 있는 유부남이라고 울상을 지었고 진우는 점점 난감해하며 그럼 사내미 씨는 어떠냐고 물었죠. 미치리는 사내미 씨는 들리는 소문으로 전 화주였던 호초 카나이 씨를 좋아했던 것 같다라고 들었다 했고 진우는 호초라는 성을 듣고서 시노부와 같은 성씨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 미치리에게서 그 이야기를 더 캐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노부가 그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무산이 되었죠. 그래서 진우는 미치리에게 어쨌든 언젠가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격려를 해주며 마무리를 지었고, 미치리의 고민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고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뒤 한밤중에 진우는 밖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는 시노부를 발견하게 되었고, 시노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가 혹시 고민 같은 게 있느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그런 거 없다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진우는 아까 얼핏 들었는데 당신의 언니도 귀살대 검사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엄청난 분노와 함께 슬픔이 비춰졌죠. 진우는 뭔가 깊은 속사정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서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멀리에서 오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시노부는 표정이 굳어지며 자신이 설치해놓은 덫에 오니가 걸렸다고, 이 대장장이 마을에 오니들이 들어온 것 같다고 다급히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한참 시노부에게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오니에게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열이 받았고, 곧바로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해 대장장이 마을 곳곳에 배치했죠. 시노부 역시 빠르게 뛰어가 그 오니들을 상대하려고 했는데, 시노부가 마주친 것은 바로 상현우 교코. 시노부는 빠르게 벌레업을 시연해 교코를 공격해봤지만 교코는 상현우 오니답게 시노부를 농락하며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노부는 교코의 빈틈을 찾아냈고 곧바로 뛰어들어 공격에 성공했는데, 교코 역시 시노부의 칼에 찔림과 동시에 자신도 시노부에게 독침을 꽂아 넣었죠. 시노부의 독에 맞은 교코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어느 정도 소화해내며 회복에 들어갔고, 시노부는 점점 몸에 독이 퍼져 마비가 왔기에 빠르게 해독약을 제조해 자신에게 투여했지만 이미 그 상태로 시노부가 불리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코는 꽤나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로는 상현의 오니를 죽일 수 없다며 시노부를 향해 수백 개의 독침을 날렸고, 시노부는 저걸 전부 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그 순간 진우가 나타나 자신의 몸으로 그 마비침을 전부 다 대신 맞았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진우가 시노부를 대신해서 교코의 마비침에 맞게 되자 시노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당황했고, 어서 해독약을 만들겠다며 허둥지둥 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해독약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시노부가 그 말에 진우를 보니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마비침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죠. 교코는 그 마비침을 뽑아냈다고 한들 이미 독은 들어갔을 거라고, 역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은 언제 봐도 웃기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곧바로 빠르게 뛰어가 교코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고, 교코는 어떻게 마비침을 그렇게 맞고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진우는 나는 독의 내성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비침을 전부 받아칠 수도 있었지만 교코가 시노부의 독을 소화하는 능력으로 깝치는 걸 보고 더 큰 수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맞았던 거였죠. 시노부는 상현의 오니를 대체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문득 자신이 설치한 덫은 이곳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발동이 되었다 보니 분명 다른 곳도 오니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현급의 오니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긴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미치리 쪽에도 상현의 오니가 갔을 거라고 빨리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진우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너는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진우의 덤덤하면서도 따뜻한 대사, 그리고 진우에게서 나는 향기가 시노부를 왠지 모르게 진정시켰습니다. 한편 미치리는 배고파서 야식을 찾으러 주방 쪽에 갔다가 상현사 한탱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한탱구 옆에 있는 밥솥이 비어있는 걸 보자 설마 네가 여기 있는 음식을 몽땅 다 먹은 거냐며 곧바로 한탱구의 목을 사랑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그런데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누어졌고, 나도 남 탓을 오지게 한 타입이지만 너도 남 탓하는 건 엄청나다며 오니가 인간의 밥을 뺏어 먹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그럼 왜 밥솥이 비어있느냐며 그 분신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 분신은 또다시 분신으로 나뉘어져 누가 저녁밥으로 엄청 먹었나 보지 라고 화를 냈죠. 그러자 미치리는 아까 자신이 엄청나게 밥을 먹었다는 게 떠올랐고, 아 내가 다 먹은 거구나 라고 아차차를 시전했습니다. 분신들은 완전 멍청한 여자라며 미치리에게 동시에 덤벼들었는데,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그들의 공격을 버텨냈죠. 그의 분신들은 이 여자가 멍청하긴 하지만 굉장히 강하다며, 하지만 곧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을 거라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미치리는 아무리 목을 베어도 계속해서 재생하는 분신들에 당황했고 점차 몸의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그 분신들을 제압해버렸고, 먼 곳 바위 틈에 숨어있던 한탱구의 본체는 소식이 끊겼던 아카자가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카자가 저쪽에 붙어있다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일단 도망가서 우잔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한탱구의 앞에는 다키규타로 남매가 있었고, 한탱구는
너네들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거냐며 무자님은 너네가 퇴치당한 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규타로와 다키는 묵묵히 한탱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탱구는 이미 자신의 힘을 분신들에게 다 줘버린 상태였기에 그 두 남매에게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쉽게 제압당하게 되었죠. 진우는 교코를 그림자 병사로 만든 뒤 여유롭게 한탱구가 있는 위치로 가 다키 남매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뒤 다시 그림자 속으로 집어넣었고 한탱구 역시 일륜도로 베어버리며 그림자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싸움이 끝이 나게 되었고 대장장이들도 여러 그림자 병사들이 지켜준 덕분에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상현과의 싸움을 이겼다는 기쁨보단 진우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 또한 느끼게 되어 침울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 시노부의 기분을 알아챈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이 미리 설치해놨던 덫이 아니었다면 피해가 컸을지도 몰랐다며 격려했고 시노부는 결심했다는 듯이 진우에게 당신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자신에게는 카나에라는 언니가 있었고 카나에는 검사로서 엄청난 재능이 있어 같은 동갑이었던 사네미나 기유, 오바나이 중 가장 먼저 주의 계급에 올라갔고 뛰어난 성과를 냈었는데 그런 언니가 나비저택에 쳐들어온 오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오니가 상현이의 오니라는 걸 말해준 뒤 복수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는 검사로서 큰 재능이 없는 자신이 상현이에게 복수한다고 나섰다가 죽게 되는 걸 막기 위해 복수하지 말라고 한 걸 잘 안다며 하지만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복수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방금 전 상현오의 오니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독이 상현급에게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여전히 언니의 원수를 갖고 싶은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눈물로 부탁을 했고 진우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오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때 아카자가 진우에게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시노부가 말한 오니가 누구인지 잘 알겠다며 자신 역시 그 오니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우는 아카자에게 그 오니가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그 녀석은 만세근락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인간들 틈에 숨어 산다고 했죠. 그렇게 진우는 시노부가 회복한 뒤 곧바로 만세근락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주로 있는 도우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언니를 죽인 원수임을 확실하게 느끼고 곧바로 흥분해서 뛰어나가 벌레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죠. 진우는 그런 시노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일단은 그녀의 뜻대로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시노부의 기습으로 만세근락교 안은 난리가 났고 도우마는 짜릿한 독맛이라며 오니의 모습으로 변해 그 독을 천천히 음미했죠. 시노부는 지난번 교코에게 썼던 독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는데 역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독으로 이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에 원통했습니다. 도우마는 다시 한번 덤벼보라며 시노부를 도발했고 시노부는 다른 독을 조합해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진우는 빠르게 뛰어가 시노부를 품에 안고 뒤로 빠지게 되었죠. 시노부는 갑자기 싸움 중에 왜 이러시냐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다가 그런데 혹시 향수 같은 거 쓰시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 자신의 세계관에서 재벌 가문의 아들 유진호가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 플레르드뽀라는 걸 선물로 줘서 그걸 뿌리고 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오니에게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막은 거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감이 좋은 녀석이라며 자신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결정들이 있어서 가까이 와 호흡을 하게 된다면 해가 얼어붙어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고 시노부는 그 말에 그래서 언니의 패가 망가져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더 분노를 했습니다. 그의 진우는 시노부에게 네가 만든 독을 이 단검에 발라주지 않겠냐고 했고 시노부는 뭘 어쩌려는 거냐며 저 오니의 말이라면 당신도 저 오니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특히 단검은 리치가 짧기에 더 위험할 거라고 만류했죠. 하지만 진우는 단검은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며 도우마를 향해 힘껏 던져 몸을 관통시켜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진우가 던진 단검의 스피드를 간파하지도 못했고 단검을 던진 것만으로 단단한 자신의 몸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죠. 하지만 단검은 한 번 던진 이상 끝이라며 얼음 혈기술을 써 진우를 공격했는데 진우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피하며 염동력 스킬을 시연해 멀리에 떨어진 단검을 다시 자신에게 끌어온 뒤 그 단검을 다시 던져 도우마의 몸을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단검을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를 빠르게 시연했고 도우마는 그야말로 원거리에서 진우에게 압도당하게 되었죠. 그의 도우마는 열이 받아 시선을 시노부 쪽으로 돌렸고 얼음 분신을 만들어 시노부를 공격했습니다. 시노부를 죽여 진우의 멘탈을 흔들거나 아니면 진우에게서 빈틈을 찾아내려는 수작이었죠. 도우마의 분신이 빠르게 시노부 쪽으로 뛰어가 그녀를 공격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가 튀어나와 도우마의 공격을 받아쳤고 이전에 교체열전에서 패배했던 원한을 분신에게 마구 쏟아부었기에 도우마의 분신은 박살나 얼음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의 등장에 매우 당황했는데 진우는 그때 은신을 쓰고 빠르게 도우마의 뒤로 다가가 순식간에 도우마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재생을 하려고 했지만 진우 단검에 묻어있는 시노부의 독 때문에 재생이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내게 접근을 했으니 넌 패가 망가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진우는 사실 난 다른 귀살대 검사들과 다르게 호흡의 검수를 쓰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일부러 긴 고통을 주기 위해 죽이지 않았던 거라고 하며 도우마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그렇게 몸이 붕괴되어 갔는데 진우는 시노부에게 눈짓을 했고 시노부는 붕괴되어가는 도우마의 머리통을 일륜도로 찔러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그뒤 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진우는 그대로 그런 시노부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봤죠. 그러다가 시노부가 진정이 되자 진우에게 그러고 보니 보통 오니를 죽이고 나서 그림자 병사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굳이 그 녀석을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 다시 소환하면 당신의 마음이 심란해질 테니 그냥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고 했죠. 시노부는 진우의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 진우의 퀘스트 창에는 이벤트 퀘스트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퀘스트 보상에는 무한성으로 가는 열쇠와 푸른 피아나 이렇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진우는 일단 그 둘 다 어떤 건지 몰랐고 이 세 개의 사람인 시노부에게 무한성과 푸른 피아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 역시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진우는 그 보상들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결국 추리를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은 일본이고 주변에는 여러 성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무한성도 어떤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굳이 남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간 열쇠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꽃이라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면 어떨까 싶어 푸른 피아나를 보상으로 받게 되었죠. 진우는 상현이의 오니까지 잡아냈는데 도대체 무자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건지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탄지로와 진우는 타마요에게서 네지코의 상황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함께 타마요의 아지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우가 보내온 12개월의 피로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네지코는 이미 태양을 극복한 오니가 되었다고도 덧붙였죠. 진우는 탄지로에게 다행이라고 격려하며 네지코에게는 태양 극복 기념으로 푸른 피아나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런데 타마요는 그 푸른 피아나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고 했죠. 진우가 어떻게 하다보니 구했다고 하자 타마요는 예전에 그렇게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았던 꽃인데 신기하다며 그 꽃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진우는 어서 무자를 찾고 싶은데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의 타마요는 무자는 무한성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며 바깥에 나올 땐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기에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순간 진우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고 설마 퀘스트 보상으로 나온 무한성 열쇠가 무자에게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는 걸 알자 일본어로는 번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타마요는 그런 진우를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진우는 사실 무한성으로 가는 열쇠와 푸른 피아나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 피아나를 선택해버렸다며 무잔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자책했죠. 하지만 타마요는 아직 희망을 잃긴 이르다고 이 푸른 피아나가 있으면 무잔을 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른 피아나는 무잔이 태양을 극복하기 위해 찾고 있던 꽃으로 지난 천년간 무잔이 찾아 헤매던 꽃이니 분명 이것을 믿기로 한다면 무잔이 걸려들 것이라고 했죠. 진우는 그게 정말이냐며 기뻐했고 타마요는 무잔을 덫에 끌어들인 작전은 무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게 맡겨주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한성에서 상현이 도우마와 연락이 끊겼다는 보고를 받은 무잔은 최근 들어 상현의 오니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도대체 이것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무잔의 생각으로는 상현급의 오니가 귀살대 검사에게 당할 일은 없을 테니 모종의 이유로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마치 예전 타마요의 경우처럼. 그래서 무잔은 자신의 휘하에 있는 오니들을 전부 무한성에 불러들인 뒤 원래는 상현에게만 나눠줬던 자신의 피를 나눠주게 되었고 인간들을 최대한 많이 오니로 만들라고 명령했죠. 지금까지 푸른 피아나를 찾지 못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오니의 숫자를 늘리지 않았던 탓이라고 판단을 했고 엄청난 숫자의 오니들이 함께 푸른 피아나를 찾는다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니들은 인간들을 습격한 뒤 곧바로 그들을 오니로 만들었고 오니들의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귀살대 검사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오니들을 대체하기 위해 다들 바쁘게 움직였고 새롭게 탄생한 오니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에 그림자 병사와의 수련으로 강해진 귀살대원들에 의해 쉽게 대치가 되었지만 워낙 늘어나는 숫자가 많다 보니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죠. 진우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오니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그 오니들을 전부 그림자 병사들로 만들었는데 어느덧 상현을 제외한 일반 오니 병사들의 숫자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무자는 어떤 오니로부터 푸른 피아나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 오니를 무한성에 데려오라
찾아오라는 명령을 했죠. 무자는 드디어 1000년 동안 찾아 헤맨 푸른 피아나를 찾아냈다며 역시 정답은 오니의 숫자를 무식하게 늘리는 거라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무한성에 푸른 피아나를 들고 찾아온 오니는 바로 타마요였습니다. 무자는 타마요를 보고서 내 저주를 벗어나 나를 피해 도망다녔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시 푸른 피아나를 들고 찾아왔으니 널 따뜻하게 맞이해주겠다고 언젠가 네가 큰일을 해낼 줄 알았다고 하며 타마요에게 다가왔죠. 하지만 그 순간 타마요는 그 무한성 바닥에 유시로와 함께 만든 어떤 부적을 붙였고 그 부적에서 어떤 결계가 작동하더니 진우가 무한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인간이 들어왔다는 것에 이 녀석은 누구냐고 설마 내게 선물로 가져온 거냐고 물었죠. 타마요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선물인 셈이라며 네 녀석의 약행을 영원히 끝내주고 네 안에 잠들어 있는 열등감에서 해방시켜주겠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무자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너무 건방지다며 이럴 땐 따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촉수를 뻗어 타마요를 공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 진우의 그림자에서 아카자가 튀어나와 무자의 촉수를 받아쳤습니다. 무자는 아카자를 보고서 살아있었던 거냐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텔레파시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이전과 다르게 아카자는 무자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어서 다키 유타로 남매 교쿠 한텐구까지 소환되어 무자의 앞에 나섰습니다. 그의 무자는 이것들이 감히 내게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냐며 나키메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오니들을 이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했고 진정한 오니군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수천 마리의 오니들이 진우 일행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진우의 그림자 상현 병사들은 각자 흩어져서 그 오니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일단 타마요를 데리고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무한성 어디에나 수많은 오니들이 있었기에 진우를 발견하고서 곧바로 둘러싸야 보이려 했죠. 그런데 진우가 싸늘한 눈빛을 한번 보내자 그 오니들은 전부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진우에게 전혀 달려들지 못했습니다. 타마요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당황했는데 진우는 최근에 일반 오니들을 1000마리를 잡자 오니 학살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그 칭호의 효과는 일반 오니들이 진우에게 공포를 느껴 공격하지 못할 상태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 칭호의 효력이 통하지 않는 오니가 진우에게 걸어나왔고 그는 새롭게 상현의 자리에 올라간 카이가쿠였습니다. 카이가쿠는 약한 오니들은 짜져 있으라고 내가 저 녀석을 베어버리겠다고 했고 무자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번개호흡을 시연한 뒤 씩 웃었죠.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카이가쿠가 귀살대 출신의 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우는 그의 카이가쿠에게 넌 귀살대였던 거냐고 물었고 카이가쿠는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는 벌써 잊었다며 너도 설마 귀살대냐고 물었죠. 진우는 나는 귀살대의 영주를 맡고 있다며 다른 녀석은 몰라도 귀살대 주로서 넌 내가 직접 처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카이가쿠는 귀살대 주에게 열등감이 있었기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 자신이 온이가 된 것이 정답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진우가 전집중 호흡을 쓰고 있지 않은 지금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빠르게 튀어나갔죠. 카이가쿠는 귀살대 쥐라는 녀석이 날 상대로 호흡도 쓰지 않다니 쓸 시간조차 없이 배워주마 라고 하며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진우는 그냥 단검을 휘둘러 카이가쿠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카이가쿠는 분명 호흡을 쓰지 않았는데? 라며 당황했고 진우는 난 호흡 같은 거 쓰지 않고 귀살대 쥐가 되었거든 이라고 하며 유유히 지나갔죠.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인 상현의 오니들은 수많은 오니들을 상대로 압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상현이 코코시보가 나서게 되었고 코코시보는 그 그림자 병사들을 달의 호흡으로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림자 오니들은 봄을 재생해 다시 덤벼들어봤지만 코코시보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뚫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정보를 알게 된 진우는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코코시보의 모습과 여전히 수많은 오니 쪽에 오니가 있다는 걸 보고 잠시 고민을 했고 결심했다는 듯이 퀘스트 창을 열어 어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코코시보는 진우의 모습을 보고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간파했고 곧바로 진우를 향해 뛰어들어 그의 목을 노렸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그림자 병사 하나가 코코시보의 칼을 방어하며 튕겨냈고 코코시보는 그 병사를 보고서 섬뜩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소환한 것은 바로 이그리트, 원래의 세계관에서 전직 퀘스트 때 잡은 강력한 기사였죠. 진우는 원래 처음 이 세계관에 왔을 때 자신의 세계관에 있던 그림자 병사들을 쓰지 못하는 제한이 걸렸었지만 오니 1000마리를 그림자 병사로 수집한 순간 1000마리를 원래의 세계관 그림자 병사 1마리와 교환할 수 있는 거래창이 생겼고 진우는 코코시보 같은 강한 검사 오니를 상대로는 이그리트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 교환을 했습니다. 이그리트는 긍지 높은 기사였고 거대한 대검을 들고서 전투태세를 갖췄죠. 코코시보 역시 수백 년간 검술만 갈고 닦았던 긍지 높은 검사였던 만큼 절대로 이 싸움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이그리트에게 뛰어들었고 이그리트가 검을 한번 휘두르자 거대한 참격이 나와 코코시보를 덮쳤죠. 코코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활용해 겨우 그 참격을 피했지만 그 참격은 뒤로 날아가 수많은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무한성 기둥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있습니다. 코쿠시보는 참격의 파괴력은 자신보다 높다고 판단해 정면 대결은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스피드 싸움으로 승부를 내야겠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이그리트 뒤쪽으로 접근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코쿠시보의 빠른 검놀림을 전부 다 반응해버린 이그리트는 마치 더 해보라며 방어 위주의 검수를 펼쳤고 코쿠시보의 모든 다레오 형태를 막아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그리트가 검사를 만나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진우는 이그리트가 잠시 즐기게 내버려두다가 이제 그만 끝내라는 느낌으로 헛기침을 한번 했죠. 그러자 이그리트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코쿠시보의 칼을 맞부딪혀 박살내버린 다음 순식간에 코쿠시보의 온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사실 이그리트와 몇 합을 겨루은 다음 이미 자신보다 훨씬 체급이 높은 상대라는 거 알았기에 이런 결과는 예상을 한 눈치였고 이런 검사를 밑에 두고 있는 저 성진우라는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며 그저 어이가 없는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죠. 진우는 그런 코쿠시보에게 다가가 일륜도로 목을 베어버렸고 그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가 그림자 병사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제서야 지금 무한성에 있는 상인오이들이 자신에게 대항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진우는 최근에 오니로 이그리트를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알자 혹시 몰라 대장장이 마을에서 이그리트용 일륜 대검을 만들었고 여분으로 일륜도 한 자루를 또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에 대검은 이그리트에게 주고 일륜도는 코쿠시보에게 준 뒤 그들에게 무한성의 오니들을 쓸어버리라고 시켰습니다. 코쿠시보는 다시 자신이 일륜도를 가지고 오니들을 베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감회가 남달랐죠. 그렇게 이그리트와 코쿠시보는 순식간에 무한성의 오니들을 베어버렸기에 무한성에는 무장과 무한성을 유지시키는 나키메만이 남게 되었죠. 진우는 방금 전 이그리트와 코쿠시보와 베어 소멸해가고 있는 오니들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그림자 추출을 시전했고 방금까지 무잔의 병사였던 오니들이 전부 진우의 그림자 병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병력이었고 무잔은 나키메에게 저 녀석들을 당장 무한성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했는데 나키메가 비파를 연주하려는 순간 진우가 빠르게 그녀의 곁으로 이동해 나키메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무한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무잔은 그곳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수많은 오니들이 무잔의 앞을 가로막아 방해를 했습니다. 무잔은 아무리 촉수로 그 오니들을 죽여도 계속 재생이 되어 다시 무잔의 발목을 붙잡았기에 무잔은 괜히 이런 오니들을 만들어놔서 이 고생이냐며 오니들에게 오만 정이 다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코쿠시와 이그리트가 뛰어들어 무잔을 베어버렸고 무잔은 압도적인 재생력으로 재생을 해봤지만 이그리트가 들고 있는 일륜대검은 강한 악력으로 인해 혁도로 붉게 물들었고 그 혁도는 무잔의 재생을 지연시키며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 그의 코쿠시보 역시 그 혁도를 따라하며 무잔을 베어버렸고 진우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일륜 단검을 강하게 쥐어봤더니 붉게 혁도로 물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죠. 그의 진우까지 합세해 무잔의 갈갈기 베어버리자 무잔은 그야말로 무력하게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무잔은 태양빛에 고통스럽게 소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째선지 주변에 있는 오니들은 태양빛을 받고도 소멸하지 않는 걸 보고 경악했고 진우는 너는 평생을 태양을 극복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다며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며 무잔을 향해 일어나라를 시전했습니다. 그러자 무잔은 진우의 그림자 병사로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태양 극복을 이루어내게 되었죠. 하지만 곧바로 진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고 진우의 퀘스트 창에는 무잔 퇴치 임무 성공 표시가 뜨며 퀘스트 보상으로 약재료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 진우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 이 세계에서 만난 귀살대 인물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고 귀살대원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받으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마왕은 이제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